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영은이 멘탈 코치? 이거 물음표죠. 전총조의 호개법. 전총조 얘기인데 여기 오영은 박사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럼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전총조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이 좀 뒤늦게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라면님 법원이 허락하시나요? 잠시만 좀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면이 시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자님들 도와주시죠.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기혐의 인정하십니까? 라면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라면이 씨도 사기범에 알고 있었나요? 라면 씨는 전천도 씨가 재벌 상태 아니라고. 자, 오늘도 뭐 전총조 그리고 뭐 남현 씨와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겠는데 오늘 특별히 두 분 좀 모셨는데 우선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요. 오늘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최근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일단 차근차근 얘기 질문 드릴 거고요. 우선 이경민 변호사께 지금 전총조 어제 체포됐는데 사기 그리고 사기 미수 등 뭐 몇 가지 혐의고요. 이르면 오늘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요 뭔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는데 지난달 23일에 재원 발표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열흘도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어제 체포가 된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게 사기 미수가 가장 이제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제 이런 피해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들어와 있는 뭐 고소장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닐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송파경찰서에서 병합을 시켜서 지금 사건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전총조가 갖고 있었던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지금 이제 남혜인 씨가 그걸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뭐 공인인증서도 있다고도 하고 어쨌든 뭔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확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밀항을 하려고 또 그런 계획도 했다라고. 밀항이요? 예,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를 했다. 그럼 도주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석을 요청을 했을 때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이제 도주를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 좀 이걸 어쨌든 강제 수사 형식으로 지금 체포를 해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를 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자꾸 나왔어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일단 이게 여기 일단 제가 여기 보면 박세리 선수, 오은영 박사, 이부진 사장 이거 우리나라 성인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저 이경민 변호사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저도 이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큰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데 그 아이비리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이비리그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 그 유명한 대학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대학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때 이제 멘탈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지금 좀 유명하신 어쨌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멘탈 코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동시에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도 지금 인맥이 있으니 친분이 있다. 그렇죠. 나를 믿고 어쨌든 이런 지금 시스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3억에 해당하는 그 돈을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어쨌든 계획도 이제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돈 내놓았는데 그 한 3억쯤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비리그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뭔가 도움이 되는 스포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펜싱과 뭐 승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펜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로 이용이 될 수가 있고 전총주가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뭐 뉴욕 어쩌고 하면서 뭐 승마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펜싱 경기 같은 경우에도 홍콩 그 미국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미국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게 이제 홍콩 대회에 먼저 출전을 하고 나면 미국 대회 나가기가 쉽다. 또 이렇게 이제 또 현혹을 하면서 뭐 항공과 호텔 비용으로 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또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쨌든 뭔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로서 계속해서 예. 좀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알려준 게 하나 있는데요. 전청조가 이런 일을 벌이면서 그 학부모들 상대로 이거 나옵니다. 지금 전청조가 학부모에게 내가 당신을 초이스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내가 봐주는 거를 고마운 줄 알라 뭐 이 뜻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요. 이용윤 변호사. 예. 이렇게 유명인을 거론하고 뭐 아이비리그, 승마, 뭐 페인싱 이런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정말 혹합니까? 사실 전총조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인지도도 전혀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의 그런 뒤에 이제 배경을 밝혔을 때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이런 누구나 잘 아는 우리나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지금 주장이었고 예, 이게 예.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꺼내놓고 뭔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인맥을 좀 내세우게 되면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하고 친밀하구나. 그러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보통 쓰는 수법이 그 SNS에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뭔가 찍은 사진들 아, 우연히 가서 뭐 같이 찍거나 예, 뭘 예. 만날까 이런 장면들 사진.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게시를 해 놓으면 아 진짜로 그런 뭔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SNS에도 올릴 수가 있구나. 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진짜 인지도가 있는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요? 예, 맞습니다. 생각할수록 대단하네요, 정말요. 엄청납니다, 지금. 네. 뭐가 나오는 걸 보면요.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전청조 씨와 관련돼서 남현희 씨에게도 같이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남현희 씨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청조 상대로 사기 미수, 뭐 협박 등등등으로 그다음에 전청조 모친으로 알려진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역시 사기 미수 등등 혐의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 의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으로 하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야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그동안 남현희 씨를 계속 주목하고 계셨잖아요, 특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 남현희 씨가 이제 김민석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환영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맞고소 하셨나요, 아직? 했습니다. 하고 아, 그럼 왔습니다. 맞고소까지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건 환영한다. 그리고 맞고소까지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우선은 이제 저의 무고와 예. 이제 피해자 금액의 일부라도 이제 보존을 하고자 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진실을 파헤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남현희 씨가 저를 무고로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현희 씨를 고소하거나 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그냥 수사 의뢰 즉 진정서만 좀 경찰에 진정서를 내셨죠. 네. 예.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저는 남현희 씨의 그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예.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남현희 씨의 향해 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 부분도 수사 좀 해달라라고 그냥 단지 요구를 했을 뿐인데 저를 어제 기사를 보니까 무고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남현희 씨의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좀 질문도 하시더군요. 김민석 의원 나온다니까 왜 김민석 의원께서 남현희 씨 이렇게 주목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제 지인이 첫 번째 제 고발 피해자입니다. 아시는 예. 지인께서 예. 피해를 당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사기 미수였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고발 입장이 접수가 된 이후에 저의 개인 SNS로 피해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주셨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구 분이셨고요. 예. 그 제 지역구 분한테 이제 도움을 좀 해드리고자 좀 만나가지고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걸 좀 신빙성 파악을 먼저 했었습니다. 예. 하니까 객관적인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전청조 씨와 나눴던 카톡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좀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고발과 이제 진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제 남현 씨가 지금 김민석 의원 포함해서 이제 3건의 고소를 했는데 혹시요 남현 씨가 고소하기 전에 아니 뭐 그 이후라도 남현 씨가 어떻게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는 남현 씨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고소를 했던 사람들 중에 예. 연락이 왔던 사람은 피고발인인 이제 시크닉스라는 업체의 대표가 연락이 한 번 왔었고요. 그리고 전청조한테 연락이 아, 왔었습니다. 전청조 씨가 연락이 왔어요? 네, 왔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이제 저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게 30일 정도였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30일 이후에 좀 통화를 좀 한 2시간 가량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전청조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체포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왔다고 하고 전화가 끊겼기 때문에 예. 네, 그 전까지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화 통화를 전청조 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전청조 씨가 전화 통화한 내용이 저희가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차근차근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질문 좀 드리면 만약에 남현 씨가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 고소권을 취하한다면 김민석 의원도 좀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남현희 씨를 상대로 무언가를 했던 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사실이나 이제 증언 그리고 언론 보도를 내용을 가지고 예. 이제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남현희 씨가 저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싸움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남현희 씨가 이 의혹에 예. 있다라는 거를 저는 밝혀야 어쨌든 허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네,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럼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거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을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제가 오늘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신청을 해놨거든요. 예. 그리고 경찰서에서 한 2주 뒤에 아마 고소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거 보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남현희 씨 그리고 전청조 씨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른바 무슨 고가의 뭐 자동차 명품 등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좀 물건, 좋은 물건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사는 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김민석 의원. 네.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접촉도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는데 현대 이 피해자분들은 남현 씨가 SNS에 올렸잖아요. 그 자동차, 뭐 명품 이런 네. 거를. 이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되게 어이가 없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청조 씨가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단 하나도 명품을 사준 적이 없어요. 예. 아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기 미수가 있는데 네.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뭘 사주거나 이런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 언론에서 좀 나오긴 했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가 사람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예. 명품을 공세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오는 건 참 봤는데요. 예. 제가 지금 피해자들이랑 소통하시는 분이 4분 계시는데 예. 그분 어떠한 분도 전청조 씨한테 명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일단 피해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접촉한 4분의 경우에는 뭘 받은 적은 없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현희 씨가 타 언론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게 예. 피해자 금액인 거를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어찌 됐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사과를 하고 보통 이렇게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어이없어 합니다. 혹시요 피해자분들이 혹시 남현 씨가 이 명품 차량 지금 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게 나중에 어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게 어떤 이 피해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제보가 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이 지금 벤틀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품들을 지금 현재 팔고 있다라는 또 제보가 있었어요. 팔고 있다고요? 네. 그건 누가 팔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는 네, 들으셨다? 네, 그쪽 측근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아직 네. 뭐 확인은 안 된 내용이니까 예. 일단 그렇다는 것만 좀 전제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만약 팔릴까봐도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부러도 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예.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차, 네. 좀 뭐 엄청난 고가의 자동차 아닙니까? 근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저 명의가 남현희 씨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은? 네, 사실 이제 사기 범행을 많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예. 이렇게 이제 환심을 살 때 이 차량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 그런 경우에 보통 실제 차 명의를 넘기진 않고 리스 형식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는 자가 그렇죠, 있고, 가해자가. 그리고 예. 사기를 당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예, 예. 뭐 명품 차 같은 걸 줄 때도 그 사기를 치는 자가 자기 이름을 갖고 있거나 리스를 그렇죠. 해준다. 예, 예. 그런 오.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현 씨가 차량의 소유자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알려지기는 명의로 예, 돼 예. 있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차량을 지금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범죄 수익을 향유로 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뭐 더 밝혀져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일단은 범죄 수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추정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남혜희 씨는 나는 몰랐다. 나는 전총조 씨가 이번에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뭐 재벌 3세를 사칭했다는 걸 예.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었고 그 수익을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지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와이드에서 여러분께 전청조 씨, 남현희 씨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들은요 보도가 많이 됐고요. 그것도 보도도 뭐 특정이나 복수로 보도가 되는 것 중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전청조 씨, 남현희 씨가 뭔가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남현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뭐 물론 얼마 있었겠죠. 남현희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금전적으로.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카드값만 그 전에 있었던 카드값 다 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금액이에요.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계속 저희 엄마 집을 사준다고 하면서 예.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저희 집을 처분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몇 달 동안 했고 팔아라 그랬어요. 네,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예, 너무 예.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자, 이경민 변호사. 예, 예. 마지막에 남현 씨가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이게 약간 좀 귀에 들어오는데 예. 일단 이 돈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남현 씨의 그런 환심을 또 살려고 했던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뭐 대출금. 그러니까 예, 일단 예. 정청조 씨의 주장이지만 뭐 그렇죠. 대출금도 예. 갚아주고 용돈도 주고 뭐 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뭐 생활비를 줬다더니 대출금을 갚아줬다더니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구조로 가는 걸 보면 예. 이런 진술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이유는 남현희 씨를 어쨌든 그냥 자기로 인한 피해자로 두지는 않을 거다.
남현희 씨도 이 사건에 있어서 깊이 관여를 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구조로 조금 가려고 하는 그런 좀 빌드업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청조 씨의 지금 진술을 그렇죠. 보면은 예, 시나리오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남현희 씨를 계속 같이 안고 가야 본인으로 이렇게 뭔가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가 있고 약간은 좀 같이 이런 범행을 계획을 했고 깊이 좀 관여를 했다. 좀 이런 구조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재혼 얘기 나오니까 연인이었다가 결혼을 하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뭐가 이상하더라. 여자냐 남자냐 이런 얘기부터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기냐 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요. 남현희 씨 관련해서 무슨 펜싱 대회에 참석해서 무슨 누굴 소개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후원자라고 소개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펜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선수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향력을 지금도 이제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그 펜싱도 이제 뭐 시합이 있을 때마다 지금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줬다고 해요. 어떤 펜싱 대회 관계자들의, 가면은 예. 그쪽 협회 관계자 그렇죠. 등등등에게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앞으로 이제 전청조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게끔 예. 뭔가 펜싱 업계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지는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펜싱 업계 관련자들하고의 이런 인맥도 조금 이제 쌓게 되고 그러면서 좀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요. 예, 뭔가 후원을 뭐 30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 또 30억이라는 건 전청조가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 협회 관계자들은 또 2천만 원 이상의 기부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출처를 또 밝혀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도 이 부분에서 또 익명을 또 요청을 했어요. 익명이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익명을 요청을 하는 걸 보면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에서 조금 명확하게 어느 구조를 통해서 이제 뭐 돈이 지금 기부가 되는 거다 좀 밝히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청조 씨의 목소리인데요. 여기에서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 뭘 길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저도 저 주변에 남현희 씨만 제가 여자인 걸 알았고 저희 둘 다 철저하게 감췄어요. 저 혼자는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길 자신이 너무 없어요. 혼자는 진짜 못 이겨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현희 씨 관련해서 뭐가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본인은 혼자 못 이긴다? 증거는 없다?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게 녹취록의 일부를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는 예. 남현희 씨에 관련된 증거가 본인한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증거들이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시그니엘에서 나올 때 예. 전청조 핸드폰과 세컨폰이죠. 예. 그리고 관련된 노트북 그리고 전청조 명품 옷, 예. 신발까지 전부 다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본인은 그런 걸 지금 하나도 없다. 예. 증거가 될 만한 게 없다. 그 뜻입니까? 네, 그 뜻입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 그 전청조의 세컨폰도 아직 압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남현희 씨한테 갖고 있습니다. 아. 남현희 씨가 이게 예전에 언론에서 고소장을 제출을 할 때 예.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또 민원실에 가서 저는 이제 피고소인이다 보니까 가서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제출이 됐는지. 근데 그것도 남현희 씨도 또 제출도 안 했더라고요. 지출이 안 됐다고요? 네. 지금 고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3명에 대해서 고소했는데 증거 자료로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전청조 핸드폰과 그 노트북을 제출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의혹이 좀 나온 걸로 보면 좀 이 남현희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좀 착수를 해서 예. 계좌 내역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경민 변호사 예.
근데 이제 전청조가 이제 남현희 씨 관련해서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증거가 없고 자기는 어려운 혼자 살아서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러는데 근데 사실 많은 분이 생각하시기에 전청조 사기 전과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저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쉽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되게 말을 유려하게 잘 하거든요. 아. 예,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뭔가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을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게 보이는데 아. 좀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예. 지금 남현희 씨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전청조가 이런 사기 행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몰랐다라고 이제 지금 구조로 갖고 가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청조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남현희 씨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남현희 씨가 공범이라는 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이런 식의 내용, 지금 남현희 씨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약간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공범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들을 근데 하고 이제 있거든요. 증거가 좀 다 갖고 있는 게 없다. 예. 아. 하지만 같은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범으로 이제 엮여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범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의원께는요,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하나 드려보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에게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시긴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남현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혹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현희 씨가 우선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벤틀리나 명품들이 대체적으로 피해자한테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증빙이 다 됐으니까 예. 우선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저를 고소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요. 이것도 오늘 좀 이게 사실은 며칠 지났는데 오늘 알려졌어요. 이 허경영 대표. 대선 때마다 많이 등장을 하시는 분인데 일단 과거에 허경영 대표가 한 말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 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때는 우리나라 첫째 재벌 양자가 됐어요. 하고 있는 대문이 조용해서 열려요. 큰 대문이. 그래서 내가 쫓아갔죠. 벤서가 나와요. 벤서가.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첫째 재벌이에요. 쫓아가니까 그 양반이 차를 타려다가 나를 딱 보더니 운전수 보고 잠깐 기다려봐라. 이 쓰레빠를 빨리 팔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신다 생각하고 이걸 좀 하나 팔아주시오. 하고 딱 되니까 내 손목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잡고 들어가서 그게 아들이 됐어요. 아버님의 회사 26개의 모든 인사권을 내한테 맡겼어요. 아버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직원들 잘못하는 거, 인사이동하는 걸 나한테 맡겨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19살 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있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허경영 대표.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에 어떤 판단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보면 여기 보면 고 이병철 회장 얘기, 그다음에 무슨 정책보좌관 얘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경민 변호사. 이거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겁니까, 이게? 네,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어쨌든 선거가 공정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좀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뭐 이게 지난 대선을 말하는 겁니까?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그리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등의 뭐 그런 비선의 역할을 했다. 일단 등장하는 인물이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그러면서 뭔가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그 말을 또 듣게 되면은 뭔가 좀 이 사람이 또 그런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또 이제 좀 오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
허경영 씨가 2007년에도 사실 또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요? 예, 그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그때 됐었는데 2007년 대선 때 맞습니다. 예, 오. 그때도 뭐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전 한나라당이 이제 대표였던 박근혜 씨와 결혼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의 또 이제 허위 결혼을 한다고요? 예, 허위 사실 유포를 또 해서 그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그때는 선고를 그때는 받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난 대선에서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 예.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반성을 실제로 하는 것이 맞냐? 이게 좀 의문이 그러니까 든다. 전례가 일단 한 번 있었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향력도 크고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니 다시 이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예. 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게 그럼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더 큰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재판부는 지금 1심이죠, 저게. 예, 예, 그럼 1심. 재판부는 왜 집행유예 결정을 한 겁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양형에 있어서 이제 고려가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본 사실은 피고인도 지금 어쨌든 연령을 봤을 때 고령이다. 고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허위 사실 공표가 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을 하는데 예. 그때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허경영 당시 후보가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다. 이걸 좀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 입장에서도 저 정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좀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서 약간 뭔가 희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형까지는 아니고 예. 집행유예로 이제 최종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례가 한 번 있어요. 전례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요. 예, 예. 근데 요번에 1심이 됐어요. 그러면 전례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2심 갈 거 아닙니까? 네, 대법관.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2심 재판이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 예. 사실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 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뒤에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반인들도 조금은 허위일 수도 있겠다. 좀 더 예. 과장을 할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조금 더 이 발언들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컸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봤을 때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항소가 기각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판단을 해봤을 때 아니다. 지금 이 선거 자체도 대선이고 예. 뭔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걸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럼요. 맞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 드릴 건 이거하고 좀 변론인데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사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아주 완곡히 표현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해서 뭘 주장하고 뭘 행동을 하고 같이 하자고 뭐 이런 건데 이른바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 예, 예. 사기 범죄 뭐 여전하다 많이 늘었다 뭐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요, 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 자들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 복귀하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다시 또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통계상으로는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실 저도 사건을 하면서 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제 형이 끝나고 나서 예. 다시 또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예, 그 정도로 재범이 많고 재범을 하는 걸 보니까 예. 그 수법 자체가 일단 더 교묘해지고요. 뭐 배운 겁니까? 그럼 더?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치소에서 구속이 돼 있으면서 뭐 정보를 공유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묘해지고 그리고 사기 범행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을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 수익보다 사기를 쳤을 때 이제 돈을 버는 게 훨씬 쉽다라고 판단이 되니 예. 계속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청주 씨도 지금 보면은 뭐 사기 10범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5범 이상인 사람을 지금 수를 보니까 지금 4750명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사기 5범이 지금 4만 명이 넘어요? 맞습니다. 재범을 넘어서서 이제 5범인 경우가 그렇다라는 걸 보면 이 계속해서 이런 수법을 하는 부분들이 이 처벌의 수위가 또 낮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처벌이 좀 세야 이런 재범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처벌이면 몇 년 안 나온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 초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피해 금액을 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하면은 그냥 일방적인 공탁으로만으로도 이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나라 이 사기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또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요, 이거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사기 관련된 뭐 좀 사건도 담당해 보셨잖아요. 네네네. 아, 저 사람 어떤 인물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제 사기 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어쨌든 그 사람 혼자의 말만 들어보면 예. 혹하기가 쉽거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예. 좀 지인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내가 이런 말을 들었고 이런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투자처 제안을 받았는데 예. 혹시 들어보고 너가 들었을 때에도 이게 가능한 이야기 같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좀 알아봐야 된다. 예, 많이 예. 물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같이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이게 허황된 이야기구나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좀 혹해서 그냥 바로 투자를 결정하지 마시고 예. 좀 주변인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살기 힘든데 참 이런 것 때문에 더 살기 힘드는 겁니까? 이게 뭐 아까 제가 깜짝 놀랐네요. 사기 전과 5범 이상이 4만 명이 넘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인물들은 지금 밖에 풀려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이게 뭐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이제 뭐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에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몇 년 뒤에 또 같은 수법으로 이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불구속 상태로 있는 거죠. 놀랄 일이 많네요, 요즘에요. 알겠습니다.